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FSD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자율주행으로의 대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자율주행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자율주행인의 밤이라는 행사에 와봤는데요. 오늘 이 행사 살펴보고 여기 참가한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 AI 나이트 행사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는데요. 완성차, 부품업체 같은 기존 자동차 산업계뿐만 아니라 통신, IT, 서비스, 플랫폼 등등 다양한 분야의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원래는 자율주행인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부터 개최되어 오던 행사였는데 올해부터는 이름을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과 참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자율주행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제대로 된 미래 계획은 갖고 있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올해 행사가 개최된 거죠. 먼저 일부에서는 AI 미래차 테크톡이라는 이름의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이상동 자율주행협회 사무국장이 협회가 AI 미래차 산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어 최준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와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자율주행 AI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투자 측면에서는 강동민 뮤렉스 파트너스 대표가 기술 혁신과 자본 투입이 병행되어야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진단하기도 했어요. 우리 자율주행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만큼은 제대로 정립하는 세미나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인 A1 챌린지 출정식이 열렸어요. AI 포뮬러카를 만들어서 경쟁을 한다는 건데요. 5월 시뮬레이션 대회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실제 경주 차량에 AI를 탑재한 무인 시범 경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율주행 산업의 주춧돌이 될 대학생들이 이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느껴졌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AI 네트워킹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포리투닷, LG전자, 현대모비스, HL만도, HL클레무브,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자리에 모여서 MAX 얼라이언스 협약식을 맺기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다녀온 그 K 자율주행의 현장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HL 부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도와주실 연구원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L클레무브 성민 연구원입니다. 레이더 센서, 카메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 하만이 ZF ADAS 부문을 인수했다는데 그런 것도 이 HL클레무브가 이미 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레이더 센서가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고 나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에 이런 보조적인 센서들이 왜 필요하냐, 레이더, 라이다 뭐 다 필요 없다, 비전 센서만 갖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도 궁금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극한 환경에서는 감지 성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런 악천후 상황에서 감지 성능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엣지 케이스들을 위해서라면 리던던시 개념으로 레이더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던던시, 그러니까 카메라가 안 보일 때 다른 하나가 백업을 해준다는 그런 백업 선수 개념이 리던던시인데 여기 바로 전문 용어 나온다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레이더 센서만 가지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카메라가 가려지게 되면은 이런 센서들도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닌가요? 레이더보다 해상도는 훨씬 낮지만 그래도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이런 정도의 물체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은 저희 코너 레이더 4개만으로 감지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옥색 네모칸들인 승용차고요. 보라색들이 이제 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대형 차량들입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가 리던던시 개념으로 필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카메라죠? 네. 일단 이거는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타사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죄송한데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 하만을 통해서 이 ZF의 프로 AI라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ZF S캠이라고 하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 이 안에 모빌아이 칩이 달려있어서 이 카메라만 달면 차를 인식하고 차선 인식하고 브레이크 밟아라, 가속해라 이런 신호까지 이것만 달면 다 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저희도 모빌아이 칩을 IQ6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차선, 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표지판
이런 것도 감지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 모델은 아니고 전 모델을 이제 인도에서 양산하고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소까지 감지가 소가 막 다니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좀 코딩을 해줘야 되겠네요. 모빌아이에서 제공하는 그 인식 소프트웨어에 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저희 걸 더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차에서 에이다스가 된다고 하면 이 카메라가 장착돼서 가능하다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듈 형태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그렇잖아요. 않고 세틀라이트 카메라를 적용해서 이미지를 그대로 컴퓨터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중앙 집중형 컴퓨터가 레이더, 카메라 관련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모듈 하나를 달아서 이 안에서 이 카메라로 인식하고 뭐 브레이크 신호 보내고 가속 신호 보내고 조향 신호 보내고를 이거 하나의 모듈로 다 했다면 이제는 카메라는 이렇게 차체 주변에 8개를 그냥 달아놓고 선으로 연결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연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슈퍼컴퓨터를 봐야 되겠네요. 얘네 둘은 이제 저희는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주행 전용 컨트롤 유닛이고요. 얘는 주차 기능들을 소화하는 주차 전용 컨트롤 유닛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차를 앞부분, 뭐 중앙 부분, 뒷부분, 천장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조날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관장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행 기능뿐만 아니라 주차 기능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고요. 선행 개발 단계에 있는데 저희 1세대 H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컴퓨터가 생겼는데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2세대 HPC인데 자율주행, 주차뿐만 아니라 IVI라고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영역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은 요즘 엔비디아 뭐 올인 X 칩, 토르 칩 이런 거 쓰고 뭐 인포테인먼트 칩은 퀄컴 스냅드래곤 820, 뭐 삼성 V920, 엑시노스 오토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를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그냥 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립 PC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OEM이 이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서 칩이나 이런 것도 스케일러블하게 적용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진짜 토탈 솔루션처럼 해서 제공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HL 만도부스. 이거는 좀 익숙한 부품 같은데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스티어 바이 와이어 부품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도 스티어 바이 와이어 꼭 필요한가요? 조향 스티어링 컬럼하고 이 렉하고의 기계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신호만으로 조향 신호를 줘서 바퀴에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되면 사실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자율주행 신호만으로 이제 조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 자체에는 스티어링 피드백 액추에이터가 이거 가짜로 진동 만들어주는 네, 진동도 뭐 만들어주지만 그 운전자한테 기존의 스티어링 휠처럼 액추에이터가 조향에 반력을 주기 때문에 얘가 기계적 연결이 없다고 가벼운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품과 전혀 이질감 없는 스티어링 반력을 여기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이 샤프트가 있는 스티어링을 장착했을 때랑 똑같은 느낌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에 다들 걱정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리던던시. 전기 신호가 고장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네, 맞습니다. 조향이 고장났을 때 정말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리던던시를 다 구현할 수 있게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으로요? 예, 샤프트가 없는데 어떻게 전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한 하드웨어는 그 여기에 탑재되는 모터나 이제 ECU 같은 게 다 듀얼로 들어가 있어요. 샤프트가 없어도 여기 안에 모터가 하나 더 있으니까. 네, 전원 자체가 다 듀얼로 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ECU가 뭐 만약에 하나가 페일이 나도 다른 하나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다 리던던시를 구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리던던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제동과 조향과의 통합 제어도 같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이 만약에 페일이 났다 그러면 이제 조향이 되지 않을 때 제동을 통해서 조향각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한쪽 바퀴에 브레이크만 잡아서 적어도 갓길로까지는 차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똑똑한 시스템. 브레이크 바이어 스티어링, 뭐 스티어 바이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도록 리던던시를 충분히. 그러면 이게 구현하고 다 패키지겠네요? 있습니다. 패키지로 납품이 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흐름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이 대학생들이 만든 자율주행 포뮬러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런투엑스 팀장 현예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뭐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먼저 FMC라는 저희 포뮬러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한 차량이고요. KF1600이라고 불리는 이 국산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 모델 CC를 기반으로 저희 전기 파워트레인을 결합한 자율주행 전기 포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자율주행을 해서 앞으로 포뮬러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A1 대회가 오늘 협약식을 했는데 그 대회에서 최종 3개 팀을 선발해서 실제 용인 서킷에 가서 그 3개 팀이 자율주행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대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율주행 레이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진짜로 알고리즘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짜서 했다는 거죠? 네, 그 알고리즘 자체는 대회에 참가하는 그 학생 팀들이 알고리즘을 짜서 대회를 하게 됩니다. 네.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모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산업부에서 AI와 미래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윤석 미래모빌리티 팀장입니다. 와, 팀장님께서 저희 채널에 나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봐주신다면서요? 네. 평소에 즐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행사 오면서 즐겨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인의 밤 벌써 올해로 3회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기획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AI 나잇이 아니라 자율주행인의 밤이라고 해서 2회째 그냥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래 세대들에게 한국형 미래차 생태계를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FSD가 국내에 공식 출시되고 나서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과연 잘 쫓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우려의 시선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산업부나 국토부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위기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산업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한국 뛰어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전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국가는 결국 한국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행사를 알리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예, 저희가 R&D뿐만 아니라 실증, 인재, 투자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계 산업에서 이제 전자 산업으로 이제 변환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1조 원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산업부에서는 특히나 오늘 발표된 그 AI 자율주행이나 SDV 플랫폼 전환을 위해서 매년 연구 개발로만 2천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업부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뭐 많이 뒤처졌다는 우려의 시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HL 클레임구, 카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앵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민관이 협력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026년 제3회 자율주행인의 밤 행사를 다녀와 봤는데요. 사실 오늘 너무 압축적인 행사였어요. 행사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고 온갖 행사들이 다 몰려 있었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테슬라 FSD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하고 나서 위기감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이제 방향을 하나로 딱 정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달려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이대로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행사를 계기로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자율주행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절실하게 전력질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